북한은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쟁 발발에 대비해 사전에 대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조업 잠정 중단을 발표한 이튿날인 오늘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조업이 완전 중단됐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과 근로자 서민 구입 자금 등의 대출 금리가 인하됩니다. 5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기관의 순매수 속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을 구경우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9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05포인트 상승한 1920.74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미국 뉴욕 증시가 상승한 데다 최근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하며 가격 매력이 높아져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기관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저가 매수에 나서며 지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개인이 1,128억 원, 외국인이 911억 원을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2,12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의료정밀과 통신업, 전기가스업, 보험이 하락했고 비금속 광물과 유통업, 의약품 등은 상승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고 LG화학과 삼성전자 등도 올랐습니다. 반면 SK텔레콤과 삼성생명은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닥의 기술성장기업부 소속 종목들이 정책 수혜 기대감과 또 실적 개선으로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코스닥 기술성장기업부에 포함된 종목들의 연초 이후 주가 상승폭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술성장부 소속 10개 종목들의 평균 주가 상승폭은 33.41%에 달했습니다. 유전자 연구진단 제품 판매업체인 바이오니아는 연초 이후 주가가 111.90% 상승했고 임상연구업체인 크리스탈은 주가가 59.75%나 급등했습니다. 바이로메드 43.61%, 나이백 43.25%, 인트론바이오 35.71%, DNA링크 31.61% 상승하며 연초 이후 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오르는 것은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 손실폭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유전체 진단과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확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추가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부품주들이 크게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OLED 부품주들이 대기업 시설 투자 확대 가능성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추가 투자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의 공격적인 매수에 힘입어 전날보다 6.14% 급등한 27,6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바코와 SFA도 이날 1%에서 2%대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이날 덕산 하이메탈을 26억 원어치 사들이며 당일 순매수 상위 2위에 올려놓았습니다. OLED 주들이 이날 코스닥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일제히 강세를 보인 것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조만간 추가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우증권에 따르면 OLED TV의 경우 LG전자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도 2분기 중에 생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TV용 라인을 포함한 3개 라인의 경우 내년 3분기 가동을 목표로 올 2분기부터 본격적인 장비 발주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2015년까지 글로벌 OLED 패널 생산 면적이 지난해보다 4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구경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은 남한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전쟁 발발에 대비해 사전에 대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전쟁이 터지는 경우 남조선에 있는 외국인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외국인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 사전에 대피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한반도의 불안을 가중시키려는 심리전의 하나로 분석됩니다. 북한은 10일경 사거리 3,000에서 4,000km의 중거리 미사일 무수단을 동해 쪽에서 시험 발사할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조업 잠정 중단을 발표한 이튿날인 오늘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을 하지 않아 조업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오늘 아침 북측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북측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개성공단이 가동된 이후 기계 소리가 완전히 멈춘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개성공단에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우리 국민 475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이 중 77명이 오늘 남쪽으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윤창중 대변인은 이러한 개성공단의 조업 중단 책임은 모두 북측에 있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 김장숙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잠정 중단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는 10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 서민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인하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는 현행 연 3.8%에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은 3.3%로 전용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와 6억 원 이하 주택은 3.5%로 각각 인하됩니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5,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지원 규모를 당초 2조 5천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합니다. 근로자 서민주택 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연 4.3%에서 4%로 0.3%포인트 인하되고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4천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은행권 자율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총부채 상환 비율을 올해 말까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과 주택거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대 그룹 상장 계열사의 시가총액 비중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상위 5개 기업 집단 소속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3월 말 기준 636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1,161조 7천억 원의 54.8%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이 335조 1천억 원으로 전체의 28.9%에 달했고 현대차그룹은 135조 6천억 원으로 2위였으며 이어 LG와 SK, 롯데 순으로 비중이 높았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처럼 5대 그룹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게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부터입니다. 한편 2007년 말 5대 그룹의 시가총액 비중은 36.9%였으나 매년 비중이 높아지며 2011년 말 50%를 넘어섰습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가운데 주식회사 동서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일 마포구 도화동의 주식회사 동서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동서의 김상원 회장과 장남 김종희 상무간의 지분증여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건설 부문 계열사인 성재개발의 내부거래 급증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의 절반 이상이 오는 11일 열리는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채권 전문가 2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4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했던 응답자 비율은 46.2%로 이달 들어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4월 채권 시장 심리는 지난달보다 소폭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 시장의 전반적 심리를 나타내는 종합채권시장 체감지표는 지난달보다 3.8포인트 하락한 100.8이었습니다. 시중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한 수준마저도 밑돌고 있어 이번 달 금리는 제한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개성공단이 사실상 오늘 조업을 중단함에 따라 한반도의 긴장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의 현재 상황과 또 대처 방안에 대해서 서울경제신문 양철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개성공단 조업이 사실상 중단됐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2004년 이후 쉼없이 돌아가던 개성공단의 기계 소리가 오늘 멈췄습니다. 이는 북한이 전날 공언한 대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5만 3천여 명의 북측 근로자들의 출근을 막았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개성공단 조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됐습니다. 북측 일손들은 모두 빠진 채 입주기업 관계자 등 우리 측 인원 400여 명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이번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성공단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때도 정상 가동됐습니다. 이 때문에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이자 정면 충돌 위기를 낮추는 평화지대로서의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았는데요.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의 생산 중단에 따른 직접 피해는 연 5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북한의 폐쇄 위협에도 근근히 버텨오던 거래선 이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조업 중단이 장기화되면 상당수 입주기업이 회복 불능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주기업들은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한 북한이 기업의 이런 생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성공단의 위기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네, 우선 청와대는 북한의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 또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며 사태 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북한이 잇따른 강수를 꺼내들며 따라 우리 측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점점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개성공단은 언제쯤 정상화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개성공단 잠정 중단은 우리 측이 이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보내지 않는 이상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통일 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는 어제 이후 사태가 어떻게 번져지게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며 우리 쪽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째 통일부 장관 또한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 지금 상황은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해결된 국면이 아니라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한미연합훈련인 독수리 연습이 계속되는 이달 30일까지 개성공단 정상화는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나 제4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개성공단 정상화는커녕 남북 간의 대립구도가 더욱 강경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우리 측이 우려했던 북한군의 움직임은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는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도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신변의 위협이 가해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개성공단의 문제가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치부 양철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모바일용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가 문을 열었습니다. 카카오사는 카카오페이지를 열고 음악, 소설, 웹툰, 교육용 동영상 등 8천여 개의 모바일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가격은 편당 500원부터 시작합니다. 카카오페이지는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사용자 환경을 제공해 작은 화면에서도 손쉽게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최근 미국의 만두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아시아 식품업체를 인수하는 등 미국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캘리포니아주의 두 번째 만두 공장을 착공한 CJ제일제당은 완공 이후 연간 9천 톤의 만두 생산을 통해 시장 1위로 올라서겠다는 전략입니다. CJ제일제당은 또 현지 아시아 식품업체인 TMI 트레이딩, 슈인마키스, 셰프원 등의 지분을 52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CJ제일제당은 앞으로 일반 소매뿐 아니라 현지 아시아 식당에 국수를 납품하는 등 면시장 공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신현수 CJ제일제당 식품글로벌사업본부 부사장은 미국 내 식품 사업을 더욱 강화해 1위 아시아 식품업체로 올라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신임 대표이사에 모토이사 매국무 SBI홀딩스 특별고문이 선임됐습니다. 저축은행 1위인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그룹은 경영난을 겪다가 지난달 일본계 금융회사인 SBI그룹에 인수됐습니다. 현대스위스 2저축은행 대표이사에는 이증락 현대스위스 3저축은행 사회이사가, 현대스위스 3저축은행 대표이사에는 김영식 나라신용정보 상무이사가, 현대스위스 4저축은행 대표이사에는 SBI 인베스트먼트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동반성장 노력을 평가받는 대기업 수가 올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오늘 위원회를 열고 매출액 상위 400대 기업 중 201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109개를 확정했습니다. 평가 대상 기업은 2011년에는 56개, 지난해에는 74개였습니다. 이들 기업의 동반성장지수는 내년 상반기에 발표됩니다. (4월 9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